5월을 준비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를 가면은 한국인을 절대 만나지 마라 이거였었거든. 나도 그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었어. 내가 일본에 가서도 한국 음식이나 한국말을 쓰거나 이런 걸 최대한 멀리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 한국인 모임에 간다 그러면은 사실 워홀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 나도 마찬가지로 준비할 때만 해도 한국인 모임은 웬만해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 내가 대표적으로 한국인 모임을 꺼려했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일본에 가서도 일본에서 직접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게 많잖아. 말도 안 통하지, 음식도 안 맞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일본에서 일본 생활이나 일본어를 경험하고 싶어서 일본 워홀을 온 건데 여기서 한국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치트키를 쓰는 것 같은 느낌?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의도적으로 한국에 관련된 거를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었어. 그리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 한인타운에서 서식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면 한인타운에 관련된 여러 안 좋은 소식 같은 걸 많이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 쌓여갔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갈 정도로 한국인 모임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었거든. 근데 솔직히 조금 억울해 이거는. 원래는 나도 한국인 모임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친구가 한국인 모임을 가는데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섭다. 같이 가달라 이러는 거야. 그래 한 번만 같이 가자 했는데 눈 떠보니까 이미 거기서 주최를 할 정도로 너무 큰 자리까지 맡고 있었던 거야.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한국인 모임을 몇 번 가다 보니까 좀 크게 와닿았던 게 신혼쿠보를 너무 많이 간다. 이게 너무 크게 와닿았었어 나는. 그게 내 경우에는 나도 몇 번 주최를 하긴 했었잖아. 한국인 모임을 하게 되면 3명, 4명 이렇게 작게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모이면 10명, 15명 이렇게 많이 모인단 말이야. 가게 안에서 뭐 떠들기도 하고 막 난리 피고 이럴 거 아니야? 그때 일본인들만 모여있는 가게를 간다 그러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물론 그런 걸 받아줄 수 있고 좀 오픈된 가게를 찾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런 장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일 안전한 예전에 가본 한인타운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가게 되는 거지. 거기는 언제 가도 사람들이 떠들고 있고 한국어로 말해도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그래서 매번 똑같은 데를 찾아갔던 것 같아. 주최자로서 어느 정도 해봤다 보니까 신혼쿠보를 찾아가는 게 편하긴 해. 왜냐면 예약하기도 편하고 사람들도 이제 음식이 위에 맞으니까 너무 많이 갔던 거야 신혼쿠보를. 한 달에 한 번 가다 보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에 있는 술집이라던가 에어비앤비로 아예 집을 빌려서 그 집에서 단체로 요리를 해먹고 술을 먹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생각하기도 했었거든. 일본에서 워홀을 하면서 한국인 모임에 가는 단점은 내 생각에는 한국인 모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랑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 그 한국인 모임을 갈 시간에 다른 일본인 모임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일본인 모임을 못 간 만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 물론 명백한 단점이긴 한데 그걸 안 하고 생활하는 게 나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해. 한국인 모임을 여러 번 다녀온 나로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처음엔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조금 더 큰 그런 느낌이 많이 변하게 됐거든.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대표적이야. 아무리 내가 일본어가 많이 늘었다 해도 내가 얘기하는 거를 신경 써주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을 막 돌려서 많이 한단 말이야. 쉬운 말들로. 이야기하면서도 지치는 감이 좀 있어. 나도 한국인 모임을 가게 된 게 딱 그 이유 때문이었었거든. 물론 일본인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기본적인 단어로 막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건 가능해. 그런데 내가 뭔가 공감을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가 100%못 알아준다는 느낌이 조금씩은 들기 시작해. 그러면 이 얘기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한국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도 한국 친구들은 한국어는 잘하지만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모르니까 이 생활에 대해서 공감해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인 모임을 찾아가게 됐던 거지. 워홀을 간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 모임에 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처음은 사실 정보를 얻기 위해서야.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찾아도 나오는 정보야. 그런 정보들은 너무 당연한데 내가 얻었던 정보 중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건 환전이야. 그 한국인 모임에 가면은 사실 워킹홀리데이로 온 사람들보다 취업비자로 있거나 아니면 유학비자, 주거비자로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원화가 없는데 N화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 워홀러들은 어때? 보통 N화를 전부 다 환전해서 가지 않는단 말이야. N화는 조금 가져가고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에 들어있는 원화를 쓰지. 생활하기 위해서는 N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N화를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은행이나 업체에다 맡기면 수수료가 꽤 세.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화를 원하고 우리는 N화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환전을 해주면 윈윈이 되는 거지. 그게 난 진짜 한국인 모임에 가서 가장 크게 얻는 정보라고 생각해. 장점이나 단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긴 했는데 내가 느끼기로는 워홀러들에게 한국인 모임은 약간 조금 세게 말해서 필요악 같은 느낌이기는 한 것 같아. 내가 한국인 모임에 가서 뭔가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 한국인 모임에 투자한 시간만큼 똑같이 일본 생활이나 일본어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내 워홀 생활이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는 한국인 모임에 갈 때마다 조금 더 의도적으로 일본인 모임이나 교류회 같은 걸 되게 많이 찾아다녔었어. 나는 워킹 홀리데이를 워홀러로서 정말로 워킹을 많이 했었거든. 심지어 평일에는 전부 다 일을 했어. 주말에는 취미 활동을 또 따로 했었거든. 그건 전부 다 이제 일본인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쓸 기회가 거의 없어. 한국인 모임이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내 생활에 좀 힐링이 되는 시간, 좀 쉬어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었어. 내가 오늘 한국인 모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만난 데도 한국인 모임에서 만난 거잖아?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일본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오게 된 것에 한국인 모임이 꽤 큰 역할을 하긴 했다고 생각하거든. 정신적으로 힘들다거나 필요한 게 있어서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진짜 큰 도움이 되긴 했었거든. 한국인 모임에 가는 게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건 절대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의 타입에 따라서 나처럼 그냥 가볍게 쉬러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이제 일본어가 어려워서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모임이 나쁘다와 좋다는 자기의 선택이야, 그거는.